함께하는 보건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여행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20살 때부터 시작한 배낭여행을 좋아한답니다. 사람들마다 여행의 목적은 다양하죠. 휴식을 위해 휴양지를 찾기도 하고 쇼핑을 하거나 그 나라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하며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기 위해서도 합니다. 선생님은 오지를 많이 여행한답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죠. 지금은 낯선 나라의 정보를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배낭여행을 시작했을 때는 책과 지도를 통해서만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책과 지도에 꼼꼼히 표시를 하며 준비를 했죠. 선생님이 여행 가기 전 여행 경로를 계획했던 지도랍니다. 만약 낯선 나라에 도착했을 때 여행을 계획했던 지도가 엉뚱한 길을 안내한다면 어떨까요? 믿고 있던 지도가 잘못되었다면 그 여행길은 힘든 여정이 되겠죠? 선생님이 처음 운전을 하기 시작한 90년대 초반에는 도로 표지판에 의지해서 길을 찾아야 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때는 지도책을 꼭 살펴봐야 했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길을 잘 안내해주죠.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위험한 곳으로 안내한다면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생각과 마음에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지도가 있답니다. 그럼 오늘 함께 공부할 보건 수업의 주제를 알아볼까요? 호기심에서 본 음란물, 누가 피해를 볼까요? 라는 주제로 대중매체 속 성상품화와 음란물이 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상품화와 음란물에 대한 대처법을 확인해 보아요.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항상 광고 속 상품 옆에 등장하는 미모의 여성 모델. 그리고 남자의 작은 키와 여자의 몸매는 늘 개그 프로의 웃음 소재가 되곤 합니다. 아이는 TV를 통해 성차별을 접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색안경을 끼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색안경을 낀 채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나누며 친구들의 가치를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런 아이의 인식은 주변 아이들에게 빠르게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디어에 쉽게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무분별한 성차별에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색안경 속 세상에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의 무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점점 더 도발적인 춤을 추고 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자칫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습니다. 서울 경복여자고등학교 스쿨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돌 가수가 나오는 음악방송입니다. 춤을 보고 있자니 얼굴이 붉어집니다. 옷은 입은 듯 벗은 듯입니다. 가사도 야하고 의상 컨셉이나 안무도 너무 선정적으로 나가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가수들끼리 경쟁이 많이 붙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보기 민망할 때가 많아요. 연예인의 노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영복 패션에 하의를 입지 않은 듯한 착시 의상까지 나왔습니다. 걸그룹들 옷이 더 야해지고 그래서 기사에도 점점 막 더 성정적으로 나오고 근데 저희가 보는 건데 너무 성적으로 막 상품화 시키는 것 같아서 뉴스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상캐스터는 몸매를 다 드러낸 채 날씨 정보를 전달합니다. 문제는 이런 노출 장면들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기 걸그룹의 과한 몸짓과 노출 의상을 쉽게 따라하곤 합니다.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어려서부터 미디어를 통해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성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답니다. 영상 속 아이돌의 옷차림이나 춤이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성상품화란 사람의 성이나 성과 관련된 것을 판매하거나 특정 제품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을 소재로 사용한 광고, 드라마, 게임 캐릭터, 연예인의 옷차림과 춤 등이 간접적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예입니다. 직접적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사용한 예로는 음란물, 인터넷을 통한 N번방 사건, 성매매 등입니다. 성 상품화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일까요? 사고 팔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먼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는 옷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죠. 신발과 가방, 책도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내 친구를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시험 본 성적, 나의 성격도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 나 자신도 돈으로 살 수는 없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듯이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도 있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어야 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진품이 아니라 모나리자를 똑같이 따라 그린 모작인데 무려 7억 원이 넘는 금액에 낙찰돼 화제입니다. 지구촌 화제입니다. 가짜 명품 가방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었다는 뉴스를 볼 수 있는데요. 가짜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의 가격이 비싸고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를 만든답니다. 여러분, 성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답니다. 성의 가짜는 바로 음란물이에요. 음란물이란 성을 상품화하는 가장 자극적인 형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사람의 몸이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르게 폭력적이고 왜곡된 장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답니다. 음란물에는 사진, 만화, 웹툰, 소설, 게임, 채팅과 메일, 동영상, 영화 등 매체가 다양합니다. 성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음란물로 성적인 호기심을 해결하다 보면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생각과 행동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음란물을 계속 보게 되면 음란물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처음 음란물을 보았을 때 놀라기도 하지만 강한 호기심이 생겨 다시 보고 싶은 욕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던 음란물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자극적인 음란물을 찾게 됩니다. 3단계는 음란물에서 보았던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란물 중독의 4단계는 음란물을 계속 보게 되면서 성적 충동을 느끼고 음란물에서 나온 장면을 따라하고 싶고 이성과 성접촉을 시도하거나 성폭력을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호기심에서 본 음란물, 누가 피해를 보게 될까요? 마찬가지지만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이런 자기가 인지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 이거는 남한테 하면 안 돼. 행동하면 안 돼. 이거를 끝까지 다 보고 둔감화 됐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봤을 때 둔감화된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절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어릴 때 이 둔감화가 돼버리면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혼자서 이 막 보다가 학원 가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학원 갔니? 그래서 갈 거야. 그래서 막
지금 보다가 뜬 끄고 막 갔어요.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가야지 이제 하고 가려고 있는데 거기서 7살짜리 여자애가 옆에 애가 와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조금 전에 봤던 장면이.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비상계단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하니까 얘가 울었죠. 막 때렸어요. 때려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절제가 했어요. 안 되는구나.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는? 실제. 그 7살짜리 내 집에서 일렀겠죠. 그쵸. 경찰한테 신고했겠죠. 해야죠. 그래서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6학년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는 더 심한 정신병에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은 자기는 학원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에 들어왔죠. 저 집 또 들어왔죠. 자기는 상상을 못 한 거예요. 자기는 야동을 보고 잠깐 해봤을 뿐이에요, 얘는. 그게 범죄라고 생각 전혀 안 해요. 근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까 너무나 시달려요. 경찰서 가야 되고 하니까 얘는 어떤 정신병에 걸렸냐면 띵동 소리만 하면 떨려요. 자기 잡으러 자기랑 따지러 온 줄 알고 이런 가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란물이 우리 뇌를 자극해 공격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폭력적인 음란물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자극적인 영상이 뇌에 남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충동이 증가하여 공부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심할 경우 음란물처럼 따라해 보고 싶은 충동에 성범죄자가 되기도 해요. 장기적으로는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을 기억하나요? 돈으로 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왜곡된 생각이 너무나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원치 않게 본인의 몸이 공개된 피해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계속받게 되고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요? 저 이수근이요. 되게 재밌어요. 하는 말이 재밌어요. 저도 이수근 제일 좋아해요. 짝꿍 손병호 게임! 뚱뚱한 사람 적어 했는데 옆에 짝꿍이 뚱뚱하면 같이 적어야 돼. 내가 뚱뚱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바꿔야지. 자,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뚱뚱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형 뚱땡이. 바뀔 수 있어, 뚱땡이. 비스죠? 왕년에 씨름 좀 했다며. 강호동 우리나라 대표 뚱땡이. 서장훈, 이수근 둘이 같이 나와. 뭐야? 그림을 웃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민아, 너 나 의외로 키 크다. 그래? 재볼래? 진짜 그래. 별 차이 안 난다. 알다시피 저도 좀 키가 좀 작은 편인데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저도. 저는 제가 키가 작은 편은 아니어서 그 애들이 저를 키만 쓸데없이 크다고 한단 말이에요. 둘 다 놀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스펙이나 몸매나 인성 다 빼고 딱 그냥 얼굴만 액수 외모 순위. 근데 키는 나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키도 빼고. 키도 외모. 이미지 게임을 해봤어. 진짜? 공동 1위가 강호동, 서장훈. 외모 순위 아니야? 운동 뭐 이런 거. 외모 순위 하는 건 어때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요.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막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의 아름다움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 인성이나 성격 같은 거 다 빼고라고 해서 방송이나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을 항상 약간 예쁘거나 멋지게 나와야 한다는 그런 답 같아서 영상처럼 대중미디어를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성에 관한 잘못된 지도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상품화와 음란물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비판적으로 미디어 컨텐츠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
왜곡된 성의식을 보이는 컨텐츠를 신고합니다. 둘째,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성의,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고 선정적인 광고나 방송을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냅니다. 셋째, 더 나아가 음란물을 발견했을 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버 안전지킴이에 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음란물을 봤을 때는 퍼나르지 않고 신고 표시를 누릅니다. 친구가 올린 음란물을 보고 불쾌할 때는 불쾌하다고 표현하고 그 공간에서 퇴장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나간 친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지식과 건전한 성의식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문화를 가꾸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보물 같은 여러분 건강합시다.